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351년 고려의 공민왕이 즉위합니다. 당시 고려의 실세는 기철일파였습니다. 기철은 당시 원나라의 제2황후였던 기황후의 오빠였죠. 여동생이 무려 대원제국의 황후였다면 고려에서 그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기서는 공민왕과 기철 중 누가 권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냐라는 관점보다는 기철이 왕에 버금갈 만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공민왕은 자칫하면 그들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공민왕은 왕권을 손에 넣기 위해 저 기철일파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고려 왕실은 불안했고 보원배들은 나라에 판을 치고 있었죠. 또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는 왜구들이 본격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했으니 고려는 참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353년 원나라에서는 당시 황제였던 원순제가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카마라는 간신이 티베트 승려 한 명을 소개시켜줍니다. 티베트 승려는 일종의 방중술을 황제에게 알려주는데 원순제는 여기에 심취해 환락의 세계에 빠지게 되죠. 황제는 향락에 빠져있고 조정은 부정부패가 판치고 있으니 원항실은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소금에 세금을 오지게 때리기 시작하죠. 원칙적으로 소금은 국가의 허가 없이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국가가 독점하는 소금을 관념이라고 하는데 관념에 세금을 오지게 때리니 당연히 소금값은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하죠. 원 말기에는 소금의 가격 중 세금의 비율이 무려 80%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태주 지역의 백구장에는 장사성이라는 소금 운반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탕한 성격에 힘도 세고 무예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굶더라도 주변인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연민들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죠. 장사성을 비롯한 제염업자들은 관청에 열심히 소금을 납품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사성은 소금 밀매업에 손을 대죠. 소금 밀매는 처벌이 강력했기 때문에 보통 배짱으로는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소금은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죠. 소금 밀매업자들은 소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장사성은 지주들에게도 소금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금을 가져간 뒤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장사성이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관아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게다가 부이라는 염전관리인은 제염업자들의 수입을 가로채고 지속적으로 상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사성은 그의 동생들을 포함하여 염전 노동자 18명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죠. 부이를 죽이고 지주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염전 노동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염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장사성은 이제 영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353년에 일어난 장사성의 난입니다. 장사성이 태주 지역의 염전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원나라의 멸망을 앞당기게 된 사건이죠. 원순제는 갑갑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사성에게 만호라는 벼슬을 주겠다고 달래봅니다만 장사성은 직급이 낮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지지 세력들을 등에 업고 왕에 등극합니다. 스스로 성왕이라고 칭하죠. 다급해진 원나라는 톡토를 제군으로 임명하고 서역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톡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정치면이나 군사면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명재상이었죠. 메르키트 바얀을 시각시키는 데 일조함으로써 기시 여인이 기황후가 되는데 어시스트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1341년 승상에 올라 과거제를 부활시켜요. 몽골인들만 우위로 두는 제도를 개선한 거죠. 그리고 1351년에는 황허강 치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강 근처에 사는 수재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원나라의 재상이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나라의 재난을 해결하고 고통받는 수재민을 구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7만 명을 동원한 이 대규모 치수공사는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죠. 1352년에 그는 홍건적이 점령하고 있던 서주성을 함락시키는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군사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던 그였기에 1353년 장사성의 난이 발생하자 토벌의 적임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톡토는 장사성을 토벌하기 위해 대규모의 토벌대를 꾸립니다. 이때 최하중이라는 고려의 간신이 원나라에 있었어요. 공민왕과 사이가 틀어져 원나라로 건너간 인물이었는데 그는 원나라에 잘 보여 재상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톡토에게 고려 원병을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입을 털죠. 심지어 고려 장수들 명단까지도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유탁, 염제신, 정세훈 등 당시 고려의 뛰어난 장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명단에 있는 장수들을 콕 집어서 고려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국민왕은 화가 났지만 할 수 없이 명단에 있는 장수들을 모두 포함한 2000여 명의 원군을 선발합니다. 국민왕에게는 모두 아까운 장수들이었습니다. 고려 원군은 1354년 톡토의 원나라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길을 떠나죠. 이 원군 중에는 39세의 S급 장수가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기 조원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